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4포인트, 0.10% 상승한 2069.1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4% 오른 707.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급등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지 시간 4일 미국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에서 현재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미국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만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6월장은 5월장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그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숫자만 놓고 봐서는 이제 보통 올랐냐 빠졌다를 볼 때는 얼마나 올랐냐를 다음으로 바로 보게 되는데 오늘 코스피 상승률은 사실 0.1% 올랐다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할 만큼 보통 이런 걸 갖다 강보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좀 하나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상승률,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오늘은 큰 의미가 없었던 장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올라갔던 배경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 플러스 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이 무역 갈등에 대한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 의지를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미중 간에 조금 약간 어떤 이 협상 모드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 올랐다는 것은 코스피로 치면 한 4%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 자체는 자 한번 차트 보시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한 것보다 끝날 때가 더 가격이 낮게 끝났다는 거죠.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들, 투자자들의 기대가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약간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의미가 없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900종목 가까이 되는 900종목 정도 되는 이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사실 대형주는 좀 별로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수를 뽑아낼 때 시가총액을 갖고 감안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다 박살나도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플러스만 지키는데 오늘 상황은 반대였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 0.1%밖에 안 올라갔는데
코스피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0.02%.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더 못 올라간 반면에 코스피 중형주 지수로 가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겁니다.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상승률이 0.3%. 코스피보다 좀 더 나왔고요. 가장 이 중요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꽤 그래도 나왔단 말이죠.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무려 0.9% 플러스가 나왔고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탄력성이 높은 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0.1%밖에 안 올랐어? 에게게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종목들의 이런 급등을 놔둔 미묘한 변화들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아내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 더 급등할 수 있는,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한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코스피요. 조금 중소형주들은 빨간불을 켰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좀 작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좋은 상승률 보인 거죠?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을 뜬 상태로 뭐 큰 변동폭 없이 마감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저는 이 지금의 시장을 일촉즉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일촉즉발이 뭐냐 한다면은 닿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것이 바로 일촉즉발이다. 이 시장과 비슷해요. 시장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위로든 아래든 터지기 직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현금이 도니까 현금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 나오겠지라는 기대만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좋지가 않으니까 돈을 푸는 거거든요. 경제가 좋고 경기가 좋고 계속해서 성장 나올 거였으면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 인상을 시켰겠지 금리 인하를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좋지 않고 경기가 무지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솔직히 한국은행에서는 31일 날 금리 동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 위기가 곧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2008년도 이후부터 연준위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자산 규모나 부채 규모로 봤을 때는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왜 400%가 증가했냐? 계속 돈을 풀었다는 거죠. 끝도 없이 돈을 풀어서 2008년도부터 11년 동안 계속 돈만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풀겠다는 거죠. 또 푼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거품이 낀다는 소리죠. 거품이 낀다는 소리는 뭐예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이 사실상 일촉즉발 아래로 터질 수도 있다. 또는 위로 터질 수도 있다. 어떻게든 위든 아래든 세게 터지기 직전이구나. 그럼 이 구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가장 센 종목, 시장과 무관한 가장 강한 종목을 찍어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로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인데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풍국 주정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네요. 장 후반까지 좀 괜찮다. 그래도 후반에 빠지면서 0.6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도 사실 그때 우리 수소차 관련해서 쭉 올랐다가 그렇게 커다란 움직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린 급등하는 종목이 차트를 통해서만 급등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정책 수혜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이 갔다 왔죠. 수소 관련해서 일단 다녀왔는데 일단은 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풍국 주정을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시세는 그렇게 자 차트 보시면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특징이랄 거 특징이라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넉 달째 하방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떨어지는 말미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 풍국 주정을 다시 담고 있다 정도만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풍국 주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주가가 아래서부터 약 4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풍국 주정은 뭐 이름은 주정이에요, 주정. 우리 그냥 술 주정 뭐 단어는 똑같지만 그 술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회사로 수소가스를 만들고 있는 자회사 SDG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수소가스를 만들어서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죠.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이미 작년 12월 달에 보였던 종목입니다. 7,000원대부터 28,000원대까지 약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한번 보이고 나서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를 제가 특징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전 예전부터 이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 움직였던 걸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한번 타니까 자전거 관련주가 날아가고요. 가가지고 강 한번 파자 그러니까 4대강 관련주가 날아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니까 수입육 관련 업체들이 또 주가가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어딘가를 움직이면서 정책의 큰 틀을 짜게 되면은 그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 수혜주라고 불리는 이 정책 테마, 정책 수혜주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뉴스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이 됩니다. 뭐 저는 솔직히 그런지도 몰랐어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서 창원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크게 한 2가지 정도 골자로 따져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앞으로 3년 내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30%를 줄이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시내버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수소버스로 바꾸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실제로 오늘 현대차에서는 처음으로 양산형 수소버스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징주가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난해 12월과 1월에 보여줬던 종목들 외주만한 거 어지간한 수소차 종목 잡았다 하면 50% 이상은 기본으로 날아갔던 작년 12월인데 한 반년 정도 동안 약간 죽어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요즘 별로 이게 안 나올 겁니다. 다 올라가는 거를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근데 수소차 관련주 아마 2차 파동 작년 12월에 이어서 나올 2차 파동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것도 관련 내용이 있는 거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종목 상담 코너 하잖아요. 그때 시청자분께서 이제 고민 상담하셨던 종목이에요. 아마 기억으로는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뚝 떨어졌네요. 월요일에 뚝 떨어지고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한다면 사실상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과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자, 뭐 매수하라 했습니까? 5G에서도 우리 실제로 연관된 돈이 들어오는 정부의 30조가 들어오고 삼성의 130조가 들어온 종목을 매수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이프로젠 제약처럼 시장의 흐름과 거의 시장의 이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목들은 이러한 유상증자를 대량으로 맞으면서 하락가도 만들고 급락도 만들고 큰 손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대략 얼마입니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반토막 다 왔어요. 거의 마이너스 한 40% 길게는 50%까지 난 종목이 에이프로젠 제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해요. 지금 염장지를 하고 가져왔습니까? 그럼 나 지금 손실나고 있는데 나 지금 하한가 맞았는데 나 지금 에이프로젠 들고 있어가지고 유상증자 맞아가지고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 염장지를 가져온가요? 그게 아니죠.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 거의 최저점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점에서 갈 5 종목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에이프로젠 마이너스 30%든 40%든 굳이 이 종목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마이너스 30% 40%난 손실 난 것들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손실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직 남은 하나의 5G 대장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40%, 50%, A 프로젠 제약과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봤을 때 아마 이 천재 1호의 기회, 1000번에 한 번 오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프로젠 제약처럼 뚝 떨어져서 좀 손해가 크신 분들도 있지만 5월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마르스 전문가께서 단번에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S넷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5월 3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4.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오늘 완전 쏘아 올렸네요. 21.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고가는 10,000원까지 올라섰어요. 우리가 목표가가 8,000원인데 지금 종가도 9,520원이라서 목표가를 완전 넘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네, S넷을 제가 어제 AS를 했습니다. 어제 AS를 해서 저희 목표가가 8,000원이었는데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홀딩을 계속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AS를 하고 오늘 바로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고점인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넷은 지금 35% 정도 수익이면은 적은 수익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차트는 보겠습니다. 차트는 보시면 제가 언제 드렸냐면은 이 양봉 구간에서 다음날 매수하세요 그랬습니다. 다음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나 매수 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오늘까지 35%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이 S넷이었다. S넷이 무슨 기업입니까? 5G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를 받는 5G 네트워크 수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35%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 S넷을 드리기 전에 히든스탁에서 또 뭐 드렸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게 화웨이 제재 수혜로 첫 번째로 알서포트를 드렸어요. 알서포트를 언제 드렸죠? 이 음봉에서 드렸습니다. 음봉에서 드리고 나서부터 충분히 히든스탁 공개한 거거든요. RTA 관련주,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관련주로 5G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화웨이 제재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고 주가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 주가 상승세 바로 35%가량 급등세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드린 거 뭐였습니까? 그 전에 드린 것도 나무기술이었어요. 나무기술은 언제 드렸습니까? 이 당시에 드렸어요. 저점에서 찍으세요 하고 드렸고요. 이것도 5G 네트워크 관련주였죠. 그리고 나서 주가 얼마? 얘는 60%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5G 관련주로만 제가 상한가를 몇 번 드렸냐는 거예요. 나무기술 60%, 그다음 지난주에 알서포트 35%, 이번 주 바로 오늘까지 S넷 35% 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3번 연속 상한가를 드렸고 3번 연속 30%가 넘는 최대 68%까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5G 대장주를 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5G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대장주가 있다면 이번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아직 한 번도 못 잡았다 한다면 이번만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 보유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캠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5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0.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잘 올라가는 듯 했다가 지난주 수요일 있나요? 그 5% 가까이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좋겠죠? 예, 일단은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를 겨우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장 아무래도 이제 5월 증시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는 5월 이 중순 이후 5월 한 달 내내죠. 따지고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게 되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방입니다. 크게 밀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구간이 거의 없이 추세 자체를 위쪽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구간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가 딱 봐도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추세도 오히려 좀 더 강화가 되는 모습과 함께 거래량이 여기 좀 늘어났는데 참고로 요 네모 박스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 자체는 여기입니다. 여기. 칸 아래로 더 치고 내려간 이 사이에서 오히려 캠시스가 좀 올라갔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 당시에 이제 그 미래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따가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세 가지 신산업 관련해서 밀어준다고 하는 정책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런 미래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캠시스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 발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5% 10% 올라갔다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저점에서부터 크게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속는셈 치고 한번 홀딩해 보시면 한 종목 갖고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실 테니까 좀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풍국주정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수소차 내용이네요. 예, 첫 번째 힌트는 사실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더 개괄적인 어떤 현재 이 산업에 대한 설명부터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약간 좀 오버하고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질 3대 신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었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미래 자동차, 여기는 자율주행과 수소 전기차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자 3대 신산업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던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나 이런 쪽은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씩 과거만큼의 이 엄청난 부를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전이죠. 중국한테 추격당하면서 구조조정. 지금도 구조조정 때문에 지난주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이 현대중공업 쪽 때문에도. 그만큼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이 3대 신산업 이게 뭐냐면 결국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도 메모리 사업이라든가 과거에 조선업이 차지했던 그런 입지를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흔들리면서 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자리 줄어들죠. 소득 수준 낮아지니까는 내수 경기 죽죠. 수출 안 되지. 외환 보유고 줄어들지. 악순환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세계 3대 신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관련해서는 뭐 정말 오늘도 보시면 잠깐 아까 이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오늘 현대차에서 아까 제가 말씀 화면 잠깐 하나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상용화 그러니까 양산형입니다. 이 보면은 앞에 그 벌러지 이게 라바인가요? 네. 라바. 그거 있습니다. 뭐 실제 버스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설마. 근데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산형이라고 하는 뭐냐? 이제까지 나왔던 수소차나 뭐 넥소가 나오긴 했지만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 본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양산형, 즉 요 규격, 요 형태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소를 짓고 민간 수준으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첫 단계가 이제 이런 양산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봤던 우리 수소차, 잠시 차트를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뭐 풍국주정 4배 갔죠. EM코리아 주가 3배 올라갔죠. 이런 것들과 같은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습니다. 부품 관련된 건데 고무 가스켓, 가스켓 이렇게 네, 읽어야 되나요? 가스켓, 고무 예. 가스켓을 만드는 종목인가 봐요. 예, 뭐 가스켓 쓰는데 뭐 영어로는 그냥 게스킷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뭐 고무로 된 거 뭐 팔아봤자 얼마냐?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보면은 고무줄 한 봉지 사봤자 뭐 1,200원이면 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제 차에 부품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그냥 또 고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무 가스켓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일반 부품들도 들어가는 것이 수소차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라는 건데 자 차트 보시면 일단 아까 제가 풍국주정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풍국주정이 작년 12월, 1월 이때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주가가 4배 올랐습니다. 4배. 하지만 풍국주정이 만드는 올라갔던 이유는 수소가스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가 건립이 제대로 안 됐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4배가 올라갔습니다. 당시 제가 이때 뭐 MTN에서 다른 방송 나올 때 풍국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뭐 JNK 히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500원에서 10,000원까지 4배 올라갔고요. 당시 뭐 뉴로스 같은 관련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3,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3배 이상 기본적으로 3배, 4배씩 주가 다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간 종목 가운데서는 아직 부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쉽게 맞히시라고 요거는 검색하면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검색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고무 가스켓 만드는 회사고 실제 현대차 넥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급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소차 관련주다.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검색하셨어요? 실질적인 현대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검색을 굳이 안 해도요. 아시겠지만 이 고무 가스켓, 이 수소 고무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한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이게 2개, 3개를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한 개고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바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유니크도 알고 여러 가지 알겠지만 고무 가스켓 만드는 기업 중에 수소차 기업은 동아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를 보시면은 과거 수소차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고요.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절반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동아화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무 가스켓을 공급하는 기업은 동아화성이고 거의 가져온 종목이 동아화성일 가능성이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풍국주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특징주 하실 때 주가가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나 봐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지만 누군가는 그 떨어지는 주가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나중에 나올 급등에 미리 대비를 합니다. 풍국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면 풍국주정이 실제로 그러고 있었죠. 지금 뭐 오랜 기간 동안 주가 빠지는 동안에 최근 2달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잠시 뒤에 공개가 될 그 종목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뭐 뉴로스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종목들도 보면은 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뉴로스도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헤매는 동안에 이번 달에 외국인 한 달 사이에만 외국인 매수가 약 70만 주 이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한 종목만이면 모르겠는데 수소차라는 섹터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쪽 섹터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다. 시장의 어떤 메인 테마로서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40% 그죠? 이 2달 동안 주가 40%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이 52만 주 굉장히 많은 주식을 담아놨습니다. 지분을 치면은 한 3% 됩니다.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니까 많이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동아화성까지 계속해서 같은 종목이 오고 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께서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문자도 딱 한 종목만 왔거든요. 만남성. 예? 맞냐고요? 예, 뭐, 일단은 뭐, 나오면 알 겁니다. 뭐, 잠시 뒤에 공개되니까, 예, 나오면 알 수 있겠죠. 네. 나름 언어 유희를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미 5G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수혜주인가 봐요. 네, 저 분명 말씀드리겠지만 화웨이 제재가 원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이제 진행이 되던 거였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번지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뭐 히토류 제재 들어가다가 중국의 화웨이 제재까지 들어간 건데 이제는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미국이 지금 여러 국가들한테도 같이 화웨이 제재해라, 화웨이 압박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국의 국빈 방문으로 트럼프가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뭐하냐? 영국은 원래 비핵심 부품을 가지고는 우리도 화웨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부품 가지고는 우리 화웨이 제재 못해요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전부 다 핵심 부품, 비핵심 부품 전부 다 영국은 화웨이 제재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번에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3일에 발표했죠. 유럽 동맹국 모두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라, 참여해라고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랑 호주는요. 이 해저 케이블 있죠. 화웨이에서 들어오는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말아라는 지금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등등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화웨이 손과 다리를 자르는데 동참하고 있다라니까. 그러다 뭐라 그랬습니까? 화웨이 제재 악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5G 부품, 5G 장비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는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몰린다. 대한민국 기업으로 몰린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 악재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5G 국내 기업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급등하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제도 클라우드 관련 종목 소개해 주셨잖아요. 비슷한 종목인가요? 네, 이제 클라우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실제 미국의 가트너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을 때 클라우드 시장은 얼마? 300조 규모가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상 저장 공간이다. 우리 전산실을 막 이만큼 쓰는데 그 전산실의 저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고요. 실제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설치한 상태로 실행만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규모가 엄청 큰 게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세계 3대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냐? 첫 번째가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세 번째가 구글입니다. 근데 전 세계 바로 클라우드 사업 3위, 1위가 아마존,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인데 이 세계 모든 기업이 화웨이의 제재에 동참했고 화웨이의 손가발을 자르는 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세계 3대 기업이 화웨이한테 클라우드를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건 뭐냐 한다면은 실제 화웨이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또 어디 반사 이익을요 대한민국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5G에 대한 반사이익 중에서도 어떤 반사이익? 클라우드엔 반사이익이 전 세계 싹 다 잘렸으면은 한국 넘어와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도 5G 기업 중에서도 클라우드 관련주가 급등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찾으셨어요?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가상에 있는 어떤 네.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감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힌트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소개만 시켜드리자면, 일단 제일 유명한 게 더존 비주얼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이게 지금 다 고점인데, 이제 더존 비주얼 보시면, 지금 4월 말부터 주가가 지금 45,000원에서 7만 원 근처까지 이미 50% 가까운 주가 상승 이미 나온 얘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고요. 다우기술 얘가 좀 덜 올라가긴 했네요. 얘가 좀 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좀 유명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구나. 예, KINX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주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인데 지금 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다우기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가 구간이라서 아마 그거를 사자고 하실 것 같진 않고 다우 기술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저점을 딛고 첫 상한가에 도전을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이미 관련 종목들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더 쏘아 올린다라는 뜻일까요? 잘 가고 있는데 더 쏘아 올린 게 아니나요? 최저점에서 단 한 번도 급등하지 않은 종목에서 바로 첫 상한가를 올릴 수 있는 그 우리 첫 급등, 첫 상한가를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화웨이 제재라든가 미중무역전쟁 제재가 들어온 종목들은 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온 상한가 같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5G 수혜 관련주들 뭐 드렸습니까? 나무기술 제가 드렸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들만 말씀드려도요. 화웨이 제재 관련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얼마 갔습니까? 드리고 나서 주가 그 다음부터 60%가량 급등이 나와준 게 나무기술이었습니다. 누가 드렸어요? 제가 직접 히든스탁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 60% 급등 나왔고요. 지난주에 드린 게 뭐였습니까? 히든스탁 공개했던 게 알소프트였죠. 화웨이 제재 관련된 뭐 관련주였습니까? RT 관련주였어요. 5G 네트워크, 실제 원격 솔루션 관련주였죠. 화웨이 제재 수혜받으면서 얼마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 급등 나와주면서 충분히 35% 이상의 급등 나온 종목이 알소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자까지 급등이 나왔던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 그게 S넷이었죠. 실제로 드리고 나서부터 정확히 오늘까지 35%가량 급등세 상한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남는기술 60%, 거기에 더불어서 알소프트 35%, S넷 35%, 다 5G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만 연속으로 3번 드렸습니다. 30으로 60% 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모든 종목들 다 뭐예요? 최저점에서 드렸죠?
저쯤에서 첫 급등할 때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드릴 300조 규모의 클라우드 대장주 또한 최저점에서 아직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요. 이번 첫 상한가를 저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손실 무지하게 큰 거 압니다. 그 손실들을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그 손실들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바로 이 300조 규모의 클라우드 상한가 대장주, 아마 이 방금 말씀드렸던 60%, S넷 35%, 알소프트 35%의 후속 상한가 급등 랠리 5G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확인해 보시죠. 볼까? 인프라웨어도 보이고요. 스맥 보이네요. 그 다음에 좀 보면 또 스맥도 보이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동아화성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저점에 있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고 그만큼 꽁꽁 숨겨져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힌트 아주 조금만, 이만큼만 더 주세요. 이만큼만 조금 이만큼만. 이만큼만 네. 좀 더 드린다 한다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동아화성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동아화성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도 사실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보시게 되면 올 한 해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한 30-40% 정도를 챙길 수 있었던 기회들은 이미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소차 끝나고 나서도 좀 움직였는데 이때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제 2달 동안,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제일 길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법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시기 왜 들어오겠냐?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큰 욕심은 일단 내려놓고 좀 짧게 목표가 잡아드려도 일단 7,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하단부 5,000원 손절가로 대응해서 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가격 전략 참고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동아화성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합니다.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열려있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얘기했지만 최근에 다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5월에 급락장을 대응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손실이 크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 천재 1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1000번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화이제재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상한가를 갔다. 나무기술 60% 갔죠. S는 제가 드리고 나서부터 35% 갔습니다. 알소프트 제가 공개하고 나서부터 35% 갔습니다. 대부분 상한가에서 60%까지 갔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이번 4번 연속의 상한가를 이어서 4번째 4연 상한가를 이어갈 300조 규모의 클라우드 5G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의 첫 상한가를 저희가 아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실 너무 크고 단번에 한 방에 내 손실을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마르스존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나무기술 60%, 알소프트 35%, S는 35%까지 상한가 한 번도 못 잡으신 분들 이번에 첫 상한가 기대되는 300조 규모의 클라우드 5G 대장주 이 한 종목 딱 하나 남았거든요. 꼭 알아가시고 꼭 배워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좀 공격적이어야 된다. 사실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움츠려서 쉽사리 기회가 생겨도 잡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저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임박해 있는 하지만 주가만 억울하게 빠져 있는 그런 급등 임박 저점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빨리 올라가? 물론 여러분 모든 게 다 올라가겠죠. 뭐는 1년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올라가고 6개월 지나면 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건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만큼 이 종목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4대강 자전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하도 손실 오래 보다 보니까 3%, 5%만 수익 나도 어이구 하면서 이게 팔아버리는데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오히려 억울하지 않습니까? 크게 먹어야 됩니다. 정말 큰 스윙으로 짧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크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2달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그 스타트는 지금 잡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정책 수혜주, 특히 수소차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잡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니까 잡았다가 다음날 바로 음봉 빠지고 올라갔다가 바로 음봉 빠지고 이런 변동폭이 큰 종목들을 많이 잡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잡고 싶다, 종목을 꼭 매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5G 종목 중에서도 눌림목이나 5G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연속으로 수익 볼 수도 있겠다. 충분히 내 손실 계좌 단번에 복구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손대면 톡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니, 아까 우리 코스닥 진단할 때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터질 건지 아래로 터질 건지는 아직은 딱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다라는데 확실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종목은 위로 쭉쭉 터질 거다. 맞죠? 네, 그거는 아주 정확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실상 얘기하는 게 과연 이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진짜 상한가를 준 사람이 누군가, 진짜 급등 40%, 50% 우상향 나오는 종목을 준 사람이 누군가로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저는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기술 60%, S는 35%, 알숑 35% 상한가 연속으로 3번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 5G였어요. 5G 대장주 드린다고 해서 상한가를 3번 연속 드렸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4번째 상한가에 도전한 종목이고요. 300조 규모의 클라우드 5G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한가를 못 잡았고 이 급락하고 손실들을 단번에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4번째 상한가에 도전하는 5G 클라우드 대장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